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돌파구입니다. 어젯밤 파리에서 몇 년 후 새로운 유럽 방위의 기준점이라고 불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9개국 이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 창설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범유럽 방공망의 주도자, 주요 개발자이자 통합자는 독일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심지어 미국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포인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 10개국이 함께 공동의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핵심은 물론 숫자입니다. 7월 13일 저녁 파이어포인트사는 약 70만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 요격 미사일 FP7X를 공개했습니다. 패트리온용 미국산 미사일 팩3는 거의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5배 이상 저렴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탄도미사일을 하나씩이 아니라 대량으로 격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편에서는 파리에서 어떤 연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연합에 참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레이아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이며 언제 드디어 알게 될까요? 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방법이라고 할까요? 또 우크라이나가 파리에서 받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팔 전투기부터 프랑스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까지입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눌러주세요. 몇 초면 됩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 저녁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의 정상들이 유럽 전체의 통합 미사일 방어 연합 창설에 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긴급 소집한 의제의 연합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엘리제궁에서 전해졌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국가 및 유럽 방어 체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유럽 전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통합 미사일 방어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방위 산업, 과학, 그리고 핵심적인 전투 경험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개국 이 서명한 공식 선언문에서 인용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독특한 경험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일 밤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다른 국가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안드레이 시비가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파트너들의 참여를 촉구했고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럽인들은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며 함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프레아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프레아는 북유럽 신화에서 강력한 전쟁과 마법의 여신이자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에 맞춰 파이어포인트사는 요격 미사일 FP7X를 선보였습니다. 이 미사일이 바로 패트리엇을 대체할 것이라고 불리는 그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의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는 초속 2002m, 사거리는 최대 200km, 미사일 길이는 7m 25cm, 탄도 중량은 최대 150kg입니다. 미사일 본체는 전부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유도 탐색기는 반능동 적외선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DL 디펜스사와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프레이야는 다기능 복합체로 대공 방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임무는 바로 탄도미사일 요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독특하게 만드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레이야는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 소유하는 범유럽 방패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언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럽식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이것은 에어버스라는 회사와 같습니다. 여기 에어버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동시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또 다른 10곳 남짓한 판도와 투자자들에게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FPV-7X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약 70만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언용 PAC-3 미사일 한 발은 약 380만 달러입니다. 반올림해서 400만 달러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차이가 5배 이상입니다. 왜 이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모든 문제는 패트리엇 시스템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그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발사되던 모든 것이 있지만 미사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숫자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어느 날 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23발의 러시아 탄도미사일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요격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화로운 도시에서 최소 22명의 민간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지만 미사일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꽤 저렴한 편입니다. 서방은 이에 대응합니다. 이 저렴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40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건 애초에 손해보는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 번 쏠 때마다 우리를 점점 더 파산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레이야가 이 논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파이어포인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생산과 비축을 통해 집중 공격 시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미사일 3발쯤은 아껴두자는 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더 강한 공격이 올 수도 있으니 아껴두자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매일 밤 격추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물론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프레이야는 언제 날아오르냐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해결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꽤 간단하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에는 미사일 시스템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미사일뿐이며 자체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격 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새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쓰일 레이더는 이미 알려져 있고 실물도 이미 존재하며 그 레이더들의 프로토타입은 우크라이나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제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할 소프트웨어 개발과 발사대 문제 해결만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몇 달 내로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파이어포인트 회사에서는 전체 시스템, 즉 이미 조립된 시스템의 시험이 올해 말까지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프레이야 프로젝트의 문제는 기술적보다 정치적 요인이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 이미 금방 해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치적인 문제들을 7월 13일 저녁 파리에서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본인은 프레이야 시스템의 시험이 아니라 첫 실전 사용이 2026년 말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전략적 의미를 매우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질수록 블라디미르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그의 마지막 논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선에서 러시아는 진전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아마 처음은 아니지만 확실히 드문 경우로 정령한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즉, 분명히 영토를 잃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불타고 있습니다. 정유 산업이 2005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푸틴이 집권한 이후 푸틴 집권 기간 전체를 통틀어 지금 정유 산업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쟁에서 푸틴에게 아직 통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평화로운 도시에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뿐입니다. 민간인 테러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서 탄도미사일을 빼앗으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반탄도 미사일 연합은 의지의 연합회의의 유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 16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2028년과 2029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전투기들은 원래 우리에게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와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F4 전투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게다가 이건 정말 큰 돌파구인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산 정밀 무기 생산 라이선스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SAMPT 시스템용 아스타르 30대공 미사일, 스칼프 순항 미사일, 그리고 AASM 해머 유도 항공폭탄이 포함됩니다. 스칼프는 스톰 섀도우와 같은 무기인데 영국에서는 영국 라이선스로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라이선스를 주며 직접 생산하고 개발하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유럽은 글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전의 유럽, 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런 유럽으로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기억나죠? 우리가 한때 올라프 숄츠를 비웃었던 거? 올라프 숄츠, 기억나시죠? 독일의 총리였던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내겠다. 미국이 먼저 미사일을 보내면 우리도 보낼 겁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했고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아스터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몇몇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마찬가지로 연설 반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프랑스는 아스터, 스칼프, 해머 미사일 라이선스를 제공했습니다. 해머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비슷한 소식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실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조용히 라이선스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미사일이 러시아로 발사된 후에야 그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다고 발표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26년 7월 13일에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라이선스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받는 나라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참여를 원하는 국가연합이 37개국까지 확대되었음입니다. 몰도바와 북마케도니아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700억 유로의 지원도 논의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26년에는 700억 유로, 27년에도 최소한 같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최소한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그 회의 기억나세요? 람슈타인. 그 람슈타인 회의들에서는 그때는 아직 마크 밀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록을 씁니다.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크 밀리 장군이 물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있는지 없는지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런데 여기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최소 연 700억 유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나토 구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별도로 런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한 규모가 추가로 900억 유로인 유럽 차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식은 휴전 이후 25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동맹국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에서 이 다국적군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지의 연합회의는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관급 회의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곧 키이우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프레이아 시스템의 시험이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해서 연말까지 양산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토타입과 유럽 전체를 보호하는 완전한 방패 사이에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 시스템을 더 빨리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틀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이 작동하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10개국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금 조달, 기준, 법률, 공동 소유권 등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죄송하지만 수년 동안 논의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처음으로 전쟁 중인 국가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목해 주세요. 유럽 방위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없는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역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적의 저렴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400만 달러를 쓰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프레이에 시스템이 답입니다. 프레이에가 실제로 작동하게 되고 시험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실질적인 수단, 즉 민간 도시에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을 빼앗으면 협상이 그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월요일 저녁 파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금액으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